볼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 얘기할 줄 알아요, 지금부터. 네, 1번 단순 계산이에요. 볼 게 없습니다. 약속들, PPR, P, C 이런 계산들을 하시고 2번 빈혈이 같을 조건, 각 성분끼리 같다. 넘어갈게요. 3번 곱셈의 정의, 우리 앞쪽의 열 개수와 뒤쪽의 행 개수가 같아야 곱셈이 정의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4번 부등식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 개수, 너무 많이 했던 아주 기본 유제 문제죠. 여기서 자연수 이런 것들, 숫자 조건들, 숫자의 종류 멘트들은 어떤 문제건 간에 꼬박꼬박 잘 체크해 주시고요. 5번 일렬로 되어 있는 부등식 표현 A, B, C가 일렬로 되어 있는 거, 또 두 개의 부등식이 연립되어 있다라는 표현이다. 그리고 내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앞에 간단한 쉬운 배점이 낮은 문제로 반드시 나오게 될 거고. 6번 단순한 문제죠. 나열하는데 뭐 이웃 조건 하나만 들어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냥 세 개를 한 번으로 보고요. 마지막에 그 몸 안에서의 순서를 고려합니다. 넘어갈게요. 7번 둘 다 2차 부등식인데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풀 수 있었던 거고. 8번 풍산자 완솔 전부 다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직 한 쌍의 해 이거 지고 복구하시면 어떤 한 문자에 대한 2차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 판별식이 0이다 문제겠죠. 그 다음에 9번 개수가 실수이고 색은 나와 있다. 근거 개수와 관계 딱 봐도 그냥 근거 개수와 관계 쓰는 문제겠지. 즉 알파, 베타 감춰놓고 뭐 A 자리에 비워놓고 대신에 나머지 개수들을 살려놨으니까 뭐 세분의 합, 둘씩의 합, 세씩의 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거와 개수와의 관계로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쌤 수업 시간에 이것도 이미 얘기했던 거에 대한 어떤 증명 과정이라서 얘는 증명 과정이 이미 박스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 문제가 나오면 그냥 앞뒤 맥락 잘 따라가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앞뒤 비교하면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걸 온전하게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해 보세요 라고 던져준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힌트를 주고서 빈칸 몇 개만 채워 넣으세요 라는 문제니까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 식 하나만 다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 우리 그리고 NPR 이 식은 그냥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 식은. 그리고 이게 조합 버전에서는 NCR이 우리 이런 식이 있었죠. N-1CR 더하기 N-1C R-1이다. 물론 지금 이 N과 R은 다 이 값들이 정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깔을게요. 책에는 뭐 N이 R 이상입니다, 0 이상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써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한다고 가정을 깔아두면 이거는 우리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식이 당연하다는 걸 느껴야 돼. 내가 요거 밑에 식도 정리해 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우리가 사람이 그냥 뭐 N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N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약간 억지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이 A에다가 뭐 왕관을 좀 씌워볼게요. 이 A가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A를 기준으로 억지로 케이스를 나누면 이 N명 중에 R명,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이 N-1CR이 뭘 의미하냐면 A는 무조건 뽑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고 A를 뺀 나머지 N-1명 중에 R명을 다 고를게요 라고 케이스를 하나 더 할 수가 있고요. 이 뒤에 거는 A를 무조건 뽑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A를 내 손바닥 위에 이미 가져온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 중에서 이 A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R-1 자리를 다시 메꾸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얘는 내가 케이스를 억지로 두 개로 나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A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R명을 뽑는 것, A를 뽑은 상황에서 R명을 완성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덧셈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위의 식도 똑같은 거예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뭐만 다른 거야? 얘는 순서까지 매기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순서까지 매기는 건 내가 A를 선택하지 않고 나머지 N-1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 매기는 거, 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다가 A를 뽑은 다음에 나머지 N-1명 중에서 R-1을 뽑아서 순서 매기는 거를 더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곱하기 R이 왜 들어갔냐 라고 하면 이 나머지 R-1명
1명을 먼저 배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 A를 양 끝 사이사이 알개의 자리 중에 어딘가에다가 끼워넣는 경우의 수가 고변산으로 들어갈 거니까 A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n-1명 중에 r-1명 뽑아서 배치까지 해놓고요. 거기에 A를 어디에 끼워 넣을래요? 하면서 순서를 마무리 짓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순열의 성질, 조합의 성질인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을 주인공으로 내가 삼았을 때 그놈을 포함하면서 순서를 매길 거냐, 그놈을 빼고서 순서를 매길 거냐, 얘도 그놈을 포함해서 뽑을 거냐, 빼놓고 나머지에서 뽑을 거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생각의 사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증명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증명 문제는 물론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잘 따라가면 볼 수 있겠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명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 자체가, 체감 난이도 자체가 훨씬 쉬워지겠지. 그리고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산 과정에 슬쩍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7p3이 6p3 더하기 몇 곱하기 6p2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게 뭡니까? 이런 계산 문제들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패턴이 지금 얘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이 7p3 계산하고 6p3 계산해서 뺀 다음에 6p로 나눠가지고 여기 들어갈 숫자를 그냥 숫자 부르듯이 해가지고 계산으로 끌고 가겠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그냥 우리 바로 3입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겠지. 속도적인 입장에서 봐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식은. 자, 그 다음에 11번은 보시고요. 62에 해당하는 거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가 될 겁니다. 다 기본 교재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했고, 완솔에서도 연습했고요. 풍산자 문제 가지고도 했고요. 절대값 1차, 들끼리 어떤 덧셈뺄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거 물론 마이너스 1 미만일 때,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 1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두 절대값을 해결을 처리를 한 다음에 세 가지 케이스에서 답을 구하고 다 합쳐줘도 되지만,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제로값이 작은 식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게끔 정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 제로값에서의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는 마이너스 1을 왼쪽의 식 자체를 내가 fx라고 생각한다면, 잠깐만 써보자. 그 2에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지금 이 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인 거지. 내가 얘를 함수로 보고 그리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이미 제로값이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난 그래서 오른쪽부터 하나씩 뒤집어가면서 그림을 그릴 건데, 그 전에 이 마이너스 1, 몇 여기가 꺾이는 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절대값 빠지니까 마이너스 2. 이 점을 무조건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이 자체에 1 집어넣으면 4, 1,4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집어넣은 다음에 1, 다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이제 이 상태에서 무조건 여기 연결되는 그 직선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내가 1 오른쪽일 때 이 절대값이 다 그대로 벗겨지니까 계산하시면 뭐 기울기가 1자리에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점까지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이어주면 되겠죠. 얘가 뭐 3x 요것만 뒤집고 얘는 안 뒤집고, 그러면 요거 그냥 각각다 생각하면 되니까 3x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왼쪽, 맨 왼쪽 부분 이걸 뒤집으면서 넘어간 이 맨 왼쪽 구역은 결국에 하나도 안 뒤집힌 맨 오른쪽 식에 부호만 반대인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아주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해야 빠르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5 이하다라고 깔려 있으니까 여기 지금 5 이하가 이런 라인에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여기 교점하고 여기 교점 두 개만 찾으시면 정답을 구하는 거는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을 거였습니다. 필기도 잘 남겨놨고 여러 번 내가
친구들은 집에 가서 꼭 너희 걸로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그 다음에 15번도 그냥 간단하게 24번 잠깐만 이따 얘기하고 15번 그쵸? 이 빛이 바라는 문제 나왔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요령이라고 할까? 사실 뭐 수학적 의미는 없지만 내가 식을 이쁘게 정리해서 암기를 시켰으니까 얘는 지금 12개의 점이니까 내가 표현한 EN이 12인 상황이지. 그러니까 n자리다가 6 쓰는 것만 생각하시고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우리 4 곱하기 6C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거는 3초 안에 풀고 넘어가셔야 된다.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원 위에 간격이 일정한 짝수개의 점 대항해서 예각, 직각, 둔각, 직사각형 하나랬고 개수 구하는 방법들을 다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6 쓰면 여기에 11을 쓰는 실수만 조심합시다 라는 얘기까지도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걸 틀리면 안 돼요. 정말 마음에 아픕니다. 14번은 한번 같이 볼 건데 14번은 이제 거기 행렬의 성분에 대한 어떤 약속들, 이 표현들은 이제 풀산자 연습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성분들을 쓰라는 건지는 캐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 0, -2, 1 이렇게 다들 구했을 거예요. 위에 A, IJ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 번째 것만 보면 i가 j보다 작을 때는 ij-2로 하세요. 이게 너희들은 이렇게 익혀야 되는 거지.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작은 자리에 있는 놈들은 행번호와 열번호를 곱한 다음에 -2 하는 값을 그 자리의 성분값으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은 놈들, 그게 주 대각 성분인 거죠.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은 애들은 항상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그 대각선상에 있는 성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1,1 성분, 2,2 성분, 3,3 성분, 4,4 성분 이런 놈들은 이런 놈들은 -1에다가 행번호만큼의 거듭제곱을 해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의 1제곱,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2,2 4개의 성분값들을 다 쓰시면요. 이제 A는 -0, -1짜리 행렬이다라는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A의 2025제곱까지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누구나 합을 했을 거겠죠? 당연히 이건 규칙을 찾아주세요라는 문제겠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수업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귀에 꽂힐 겁니다. 그렇죠? 이걸 2025제곱을 한 다음에 2025개의 행렬을 다 더하라.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찾으라는 건 아니겠어. 그럼 얘를 직접 거듭제곱을 직접 해보면서 관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규칙 행렬인지 한번 살펴봤을 때 규칙 행렬은 우리가 배운 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K1 정리를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여서 나는 K1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써보시면 우리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니까 0A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1에 0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네요. 얘가 0행렬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A의 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K를 정리를 가지고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직접 거듭제곱을 해봤더라도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곱했을 때 단위행렬이 되는 거 한 번만 더 해보면 바로 알 수도 있었겠죠. 뭘 가지고는 어쨌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거듭제곱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거듭제곱을 하면서 뭔가가 발견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A는 제곱했을 때 단위행렬이 되는 놈이야. 그러면 얘는 주기가 이 A는 이 거듭 단위행렬이 이제 1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듭제곱을 해서 단위행렬을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 식 자체가 주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극소수 파트에서 공부할 때도 뭐 x의 6제곱이 1이다 뭐 이런 식을 볼 때 요 놈은 주기가 6의 약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2가 아니라 2의 약수예요. 약수. 제곱했을 때 단위행렬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제곱해서 처음으로 1이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미 A 자체가 숫자 1이어가지고 제곱해서 1이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 A의 거듭제곱이 단위행렬이 된다. 그러면 이 거듭제곱에 있는 숫자의 약수가 주기인 겁니다. 그럼 이 약수는 지금 현재 1하고 2가 있죠. 이의 약수는 1하고 2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이 A라는 걸 먼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얘가 지금 누가 봐도 단위멸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검토에 의해서 처음에 1단계로 주기가 2의 약수인 걸 파악을 했는데 1은 아니라는 거를 직접 빠르게 검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행렬 A는 2주기짜리 행렬이다. 2주기라는 건 제곱했을 때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단위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제곱이 다시 A가 되고요. 네제곱이 다시 단위별이 되고 다섯제곱이 다시 A가 되고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썼죠? 주기가 2인 거 판단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멘트 하나 썼던 멘트인데 두 개씩 써볼게요. 그렇죠? 2주기인 걸 파악하면 두 개씩 뭔가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능 끝날 때까지. 그렇죠? 그게 숫자건 행렬이건 간에 두 개씩 반복되니까 그 두 개씩 뭔가 계속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지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이거 지금 2025개를 더하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두 개씩 묶었을 때 1012개의 그룹에다가 하나가 남는 거니까요. 그 맨 앞에 그냥 하나를 따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두 개 그룹에 1024개 20인가요? 1024 이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성분합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실제로 두 개의 합만 한번 보여볼게요. A랑 가장 간단한 거 A 제곱을 더해보면 A랑 A 제곱을 더해보면 얘가 제곱이 단위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 0, 0을 더해보면요 얘가 0, 0, 마이너스 2, 2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더했을 때 성분합이 0이구나. 그러면 이 두 개씩 성분합이 다 0이어서 이게 뭐 1022묶음이 있건 만묶음이 있건 몇백만 묶음이 있건 여기는 성분합이 무조건 0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이 A의 성분합을 구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규칙을 찾는 문제고 거의 뭐 복소수 때 했던 문제랑 거의 뭐 똑같이 그림 자체가 그게 그냥 행렬 버전으로 이루어진 식인 것뿐이에요. 주기성이 있는 문제들은 패턴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장 예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소수 때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들. 주기가 4라는 걸 파악했어. 4개씩 뭔가 있겠구나. 주기가 6이라는 걸 파악했어. 6개씩 뭔가 있겠구나. 주기가 2라는 걸 파악했어. 2개씩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 두 개의 목동으로 뭔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4번 문제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내로 넘어갑시다. 16번은 그냥 절대값 하나가 들어가 있는 1차 부등식인데 절대값 안쪽에 식에 ax 더하기 3이고요. 그 최고차의 개수일 수도 있는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a가 0이 아니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 될 거고 a가 0이라면 그냥 3이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어떤 그냥 부등식이 될 겁니다. 0차 부등식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보기별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보기별로 천천히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문제는 없습니다. 17번 x세제곱은 1이다 문제랑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문제랑 이 두 가지 유형이 그냥 그놈의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합시다.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그냥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정리해준 관계식 하나 써놓고 그거 가지고 그걸 쓰든 안 쓰든 내가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써보라고 했죠. 도움이 무조건 될 거니까 17번 같은 문제를 봤으면 한번 정리해볼게요. 만약에 x 세제곱은 1의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합시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보기를 참 거짓을 해결해보래. 아니면은 이 오메가에 관련된 식의 값을 구해보래.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인수분해하고요.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거고 이거의 혈례 관계로 오메가 반으로 나올 거다. 근거와 계수와 관계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별도로 하나를 좀 써주시면 좋다라고 얘기했죠.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과 같고요. 얘는 또다시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을 바꿔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짜리가 나왔으니까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하고요. 거기 2차식에서 나온 두 허브들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얘기한다면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실제로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구하는 것도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다. 얘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어떤 힌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써놓고 들어가면 뭐 보기 디귿과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기본기들이 탄탄하게 잡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조심할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느꼈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18번은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눠볼게요. 자, 한 면의 길이가 1인 한 칸짜리가 다 1인 룸인데 다들 문제는 읽어봤을 거니까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위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한번 치고 복구하면서 그런 경우를 구하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로 방향으로 이동 길이의 합이 4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 가로 이동거리의 합이 4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A에서 B로 계속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오른쪽으로만 가도 무조건 4칸을 건너가야 되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가다가 왼쪽으로 빠꾸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방향성은 이미 이 좌우간의 방향성은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얘가 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로 파악할 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전체 이동 길이가 16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로 방향의 이동 거리의 합이 4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세로 방향의 이동 거리의 합이 12다라는 걸 주고 있었던 거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지. 세로의 합이 12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경로수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세로합이 1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거 봐봐. 우리 여기서 지금 이게 이 3칸짜리가 5줄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쉽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보자마자 뭐 바로 이거를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럼 제일 간단한 경우는 그리고 보기를 한번 봐요. 보기의 숫자들이 적잖아. 나 정확하게 지금 지극히 수험생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시험을 봤다면, 내가 진짜로 학생으로 시험을 봤다면 이 보기의 숫자들이 지금 작지. 5, 8 이게 많아봤자 지금 14개밖에 안 나오니까 보기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간단한 예시를 그냥 하나 찾아볼 것 같아. 그냥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줘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패턴이라는 건 뭐 이렇게 중간에 꺾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하니까 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복잡한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나는 나 같으면 나 실제로 풀 때도 이렇게 했어. 제일 쉬운 거 그냥 해봐. 제일 쉽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 12개 되고 오른쪽으로만 이동했으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동거리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썼으니까 세로의 합이 12가 되는 경로를 찾은 거죠. 이건 답에 포함되는 하나의 경로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봐봐. 이 지금 3칸짜리가 5줄이 있는데 이 A라는 시작점도 아래쪽에 있고요. B라는 도착점도 아래쪽에 있어서 뭔가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지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그래야 B에 도착할 수가 있어.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3이라는 길이를 4번을 쓰셔야 12개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지금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 한 번 다 썼어요? 썼어요. 이러니까 12개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4번을 온전하게 거쳐가야 돼. 그러면 한번 써볼게. 이렇게 4개의 길이를 온전하게 다 써먹는 거는 지금 이 5개 중에서
내가 그 써먹을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생긴 경우의 수가 5가지. 내가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보여준 거지. 여기 첫 번째 4줄을 써먹겠습니다라고 하나를 그린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라인을 쓰겠습니다. 이게 여기 5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 그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두 번 건너가고요. 하나 쓰고요, 여기서 하나 쓰고요, 여기서 하나 쓰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어느 쪽 4개의 라인을 온전히 다 쓰겠습니까? 그건 이 5개의 라인 중에 뭐 안 쓸 하나의 라인을 고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써먹을 4개의 라인을 고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5가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봐봐.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의 예시를 그렸을 때 너희들이 좀 눈치챈 게 하나 있을 거야. 지금 봐봐. 이 시계도 눈치를 챘어야 돼. 5개 중에 4개를 써본 거잖아. 한 줄 여유분이 남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중간에 한 번 꺾어도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된다? 봐봐. 내가 예를 들어 위로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어차피 우리는 4줄만 써도 12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한 번 중간에 꺾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한 번 꺾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 3칸을 2줄에 걸쳐서 한 줄처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이 2칸과 1칸 쓴 거를 2줄에 걸쳐서, 한 줄에 여유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 2줄에 걸쳐서 3칸을 완성시켜도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더 이상 중간에 꺾으면 안 돼요. 하나 다 내려가고요. 이제 다 긁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다 긁어줘야 셋에다가 한 줄 여유분에 의해서 이 2줄에 의해서 이 3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12칸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게 어렵어.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여기에 지금 이 출발점과 도착점이 둘 다 밑에 있으면서 이 세로줄이 5칸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5줄이었다는 게. 3칸짜리가 5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줄 다 합치면 15칸이잖아. 근데 12칸이 되게끔 하라고 했잖아. 한 줄 여유분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한 번 방향을 중간에 전환하겠습니다. 내가 중간에 한 번 꺾더라도 여기에서 못다한 이 한 칸을 두 번째 줄, 또 다른 줄에서 메꿔주면 되는 거니까 중간에 방향 한 번 꺾기.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중간에 2번을 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2번을 꺾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치? 내가 내 예시로 이렇게 가서 한 번을 여기서 꺾었어. 근데 한 번을 또 여기서 꺾으면 이게 지금 뭐 만약에 여기서 치워진다고 해도 3줄에 걸쳐서 이 3칸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2줄을 다 써도 이 12를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성시킬 수도 없고 도착할 수도 없어요. 도착할 수도 없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방향, 이 문제는 그래서 이 5줄, 3칸짜리 5줄에 있었고요. 요구하는 세로의 합이 10이었기 때문에 중간의 방향을 최대 한 번 꺾을 수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했냐 못했냐 라는 문제였어요. 얘는 중간에 한 번도 꺾지 않은 거와 다르지. 얘는 중간의 방향을 한 번 꺾은 거. 이거 몇 가지 나올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중간에 꺾을 수 있는 지점이 지금 8군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디서 꺾기를 쓸래요? 이 8군데 중에 어디서 꺾기를 쓰고 나머지는 다 온전하게 긁으면서 지나올래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내가 하나 예시만 마지막으로 보여줄게요. 이 8가지 중에 만약에 잘 캐치가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여기에서 꺾겠습니다.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카운팅이 될 건데, 그러면 그 경우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다 긁어주고요. 오른쪽으로 왔다가 다 긁어주고, 오른쪽으로 왔다가 다 긁어주고, 오른쪽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꺾겠다라고 마음먹었으니까 이쪽에서 꺾고 한 칸 내려가면서 이 한 칸과 이 두 칸이 합쳐지면서 세로 3칸 한 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줄이 4칸, 3칸짜리 4줄이 12개로 완성이 되는 그런 포함이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13가지가 될 거예요. 중복이 없으니까 그대로 더하고 뺄
18번은 연습을 좀 이 생각 자체가 중요해. 이런 것들 어떤 패턴화 되어 있지 않은 왜 얘기했지? 그 풍산자 유형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뭐 지불 방법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딱 박혀 있는 문제들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앞번호에서 쉬운 문제, 점수가 낮은 문제로 나올 거고 너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건 지금 18번 같은 문제들이야. 그럼 그 안에서 경우의 수적인 생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럼 결론적으로 키워드를 하나 적어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이런 생각 절대로 못합니다. 시행착오를 바꿔야 돼요. 시행착오. 여기들도 좀 참고해 가시면서 내가 가장 쉬운 경로를 하나 체크해보고 어떻게 돼야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예시 한두 개 정도만 그려보면서 그걸 수학적으로 연결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번 볼 건데요. 19번도 여풍산자에 그대로 똑같은 문제 두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연습을 좀 같이 보고자 하는 거여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쌤이 꼬리 물기 이런 얘기 했었지 얘들아? 그렇지? 안 했나? 안 했나? 여기 지금 A에다가 1, 2가 곱해져 있는 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 이거를 내가 그냥 지금 내가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줄게요. 꼬리 물기 패턴이에요. 얘도 그냥 이러한 유형 자체가 계속 나옵니다. 풍산자에 아마 숙제하는 부분에 이 문제 똑같이 생긴 거 두 문제가 들어있을 거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만약에 못 풀었던 친구들은 오늘 같이 공부하고 풍산자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1, 2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여기 왼쪽의 식에다가 왼쪽 좌분배를 할 거예요. 왼쪽에다가 A를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러면 이 A를 왼쪽 편에다 곱하는 순간 A의 제곱에 1, 2가 A의 0, 2가 된다라는 거죠. 좌분배 법칙을 그냥 이용한 거죠. 왼쪽에 A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A가 이렇게 끼워지는 거니까 A 제곱의 1, 2가 A의 0, 2가 된다.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A제곱의 1, 2를 곱한 결과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게 2 곱하기 1짜리 성분으로만 표현하면 마이너스 2와 3이다. 이렇게 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패턴 자체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유형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A제곱 만들어가지고요. A 0이. 그럼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에 집중할 거냐? 우리는 요거에 볼 거예요. 자, A라는 행렬에다가 뭔가 곱했더니 뭔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정도. A라는 행렬에다가 또 다른 무언가를 곱했더니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개만 있으면 A의 행렬을 무조건 구할 수가 있죠. 무조건은 아니야. 무조건은 아닌데 여기 1, 2 정확하게는 우리 봐봐. 요거 1분의 0하고 2분의 2의 비율이 지금 다르단 말이야. 너희 중학교 2학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행렬 A를 그냥 X, Y 이렇게 두 개만 써볼게요. 지금 거기에다가 1, 2를 곱한 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 Y 이렇게 두 개만 써보면 여기에다가 0, 2를 곱한 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그럼 이 두 개의 정보를 연립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잖아. A에 뭐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냐? 그 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에다가 진짜로 어떤 구체적인 숫자들을 곱했을 때 결과가 뭐냐?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무조건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대신에 그 상황이 어때야 되냐? 요놈 1분의 0하고 2분의 2하고는 달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가 1분의 2, 2분의 3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똑같은 정도죠. 그치? 이게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 우리 x 더하기 2y, x 더하기 2y가 얼마나라고 주어지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 2x 더하기 4y가 얼마나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라고 나왔어. 이건 당연한 식이에요.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논리를 쓰더라도 x, y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관계식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얘랑 얘랑은 그냥 한 개인 거지. 근데 여기가 만약에 3이야? 이러면 해가 없는 거지. 그렇지?
평행하니까 해가 없고요. 이렇게 있으면 일치하니까 해가 무심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 0분의 0과 1분의 0하고 2분의 2의 비율이 다르게끔 아마 정보가 나와 있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꼴을 만들어 갈 겁니다. 어떤 꼴을 만들 거냐? 마이너스 8하고 4가 되게끔 해달라고 했잖아. 여기 숫자에 집중해요.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이너스 8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그럼 내가 이거 마이너스 2 몇 개 있으면 되는 거지? 4개 있으면 되지?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거 4개 쓸게요. 이거 4개 쓸게요. 이 4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A에다가 4배를 여기 성분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 실수배는 어차피 여기다 적용하든 여기 적용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0,8을 곱한 게 여기다 4배 적용하면 마이너스 8하고 12입니다. 마이너스 8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가 되게끔 해줘야 돼. 근데 여기가 지금 하필이면 이 결과가 0이니까 봐봐. 12에서 4가 되려면 얘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밑에 쪽만 8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4배를 빼주면 돼요. 4배. 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내가 여기에 곱하기 4를 써먹을 거예요. 곱하기 4를 써먹으시면 그러면 여기 4배 하면요. A에 4, 8 되는 거지. 4, 8을 곱한 게 이게 지금 연립방정식 푸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4배 곱하면 0, 8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어. 지금 여기서 여기를 빼는 순간 마이너스 8에 4가 딱 만들어지는 거고 그때 피크 값은 마이너스 4에 0이 되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0일 때 이 조건을 맞추게 되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 꼴을 맞춰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기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재료가 2개 있잖아 지금. A 곱하기 어쩌고가 A 곱하기 또 다른 어쩌고가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A 곱하기 어쩌고가 되는 그 순간에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A배라는 실수배를 적용할게요. 여기에다가 B배라는 걸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이거 2개를 풀어주면 돼. 그러면 여기에 0A 더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그 순간에 요 A, B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2A 지금 결과값이 나와 있으니까 더하기 3B 이 2개를 지고 볶아서 2A 더하기 3B가 4가 되게끔 하는 즉 얘도 만족시키는 그 순간에 A, B 값을 찾으면 얘가 얼마가 나오고 얘가 얼마가 나오겠지. 그거를 이제 이쪽에다가 적용한 게 이쪽에다가 적용하고 합친 게 P, Q 값이 되겠죠. 철저하게 연립방정식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꼴을 여기에다가 실수배를 적당히 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해서 얘를 맞춰가든 아니면 애초에 그냥 그런 생각이 복잡하면 여기 A라고 듣고 여기 실수배 B라고 듣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A 값이 얼마인가 라고 생각을 하든 연립방정식의 논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 첫 번째 뿌리물개 패턴이에요. 뿌리물개 패턴은 좀 연습하고 활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 과정은 다 연립방정식. 그리고 나서 이제 풍산자 문제들을 다시 보시면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지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가장 많은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20번. 자, 20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20번은 또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건데 20번 보시면요. 이거 무슨 문제죠? 허근 하나 2 플러스 I 나오고 4차 원어식이네요. 이거 켈레근의 성질 물어보는 문제겠죠, 지금. 이 개수 자리에 있는 A랑 B가 굳이 다 실수이다, 실근입니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잖아. 지금 B도 실수라고 했고, A도 실수라고 했고, 개수들이 다 실수다.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I도 또 다른 한근이고요. 그럼 근 4개를 다 알려준 거지.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B, 3 마이너스 B.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근과 개수와 관계를 같이 보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 잠깐 넘어가서 22번 좀 먼저 볼게요. 자, 22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내가 이거를 또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거 맞춘 친구들은 뭐 맞췄으니까 잘한 거고 뭐 내가 이걸 틀렸다 한 친구들은 아직 누가 틀렸는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지금 실근의 위치 문제입니다. 이거 실근의 위치. 실근의 위치. 판, 쭉, 함이에요. 그래서 쌤이 수업할 때 이런 얘기했었죠. 실근의 구호, 실근의 위치 개념을 결국에 다 똑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뭐 실근의 구 하나가 양수가 되게끔 해주고요, 하나가 음수가 되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 조건, 합 조건, 곱 조건 세 개를 쓰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외워서 못 푸는 친구들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부를 한 친구들은 판, 합, 곱, 판, 축, 함 이거 못 외우는 친구들은 없다라고 나는 믿어. 근데 이 실근의 위치 문제라는 걸 파악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실근의 위치 문제인가? 보세요. 거기 이차함수 누가 있고요, 직선 누가 있고요, 두 교점을 이은 선분 위에 대략적으로 그림 그려보면 그 이차함수 위로 볼록이고 얘 오른쪽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직선이고 교점 두 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한 선분의 교점이 아닌 라인,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안쪽인 거지. 안쪽 어딘가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마이너스 1, 3이 있을 때 그 세 글자가 키포인트였던 거죠. 마이너스 1, 3이 있을 때 there is야 거기에 있다고. 그죠? 그게 실근의 위치 문제입니다. 여기서 3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x 좌표가 여기와 여기 이 두 교점의 x좌표 안쪽에 존재하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는 얘가 주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근들이 더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양쪽으로 찢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는 함수값 정도만 쓰시면 그냥 끝이 나는 문제예요. 마무리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볼 건 아니고 차함수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얘 이쪽으로 넘겨서 x축과의 관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넘겨서 차함수로 돌려보시면 x제곱에 더하기 a-2의 x 그리고 이거 넘어가서 빠지니까 마이너스 5와 x축과의 관계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차함수로 돌려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차함수와 x축이 이렇게 위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문제에서 해주고 있는 거고, 이 교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 교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마이너스 1,3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 사이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라는 x좌표가 존재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 하나의 x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게끔 해달라. 따라서 우리는 양쪽으로 찢어진 거다 판별식 조건 불필요해요. 과조건이기 때문에 함수값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차함수 자체를 fx라고 이름을 붙여본다면 지금 이 문제는 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음수가 찍히게끔만 해주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음수가 찍히게끔만 해주면 알아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알아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f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되게끔 해주면 끝이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제 경험을 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 이 실근의 위치 문제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했어. 생각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봤을 때 근이 어디에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나오면 실근의 위치 문제인데 그게 잘 파악이 안 돼요. 수험생 입장에서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웬만하면 안 걸리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23번 좀 먼저 보고 돌아볼게요. 21번은 조금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23번 이것도 간단한 문제니까 이거 정리하고 21번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봅시다. 자, 21번은 초고차항 계수가 3인 놈하고 이 마이너스 2인 놈하고 두 개가 있는데 우리 가나 가족권을 지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요. fx가 y는 x, 자 y는 x가 계속 나오니까 y는 x 하나 그려놓고요. 그리고 여기 내가 축은 그리지 않을 거니까 그냥 여기를 0,0 원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fx라는 놈이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Q에서 만난다라고 이 위치 관계를 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박스 밑에 쪽에 간조건에 두 점 PQ는 1사분면 위의 점이다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P의 좌표가 Q의 좌표보다 작다. 뭐 이런 조건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 자체가 여기 이렇게 이 우측 상단 쪽에서 이렇게 만나고 얘가 원점에 더 가까운 게 P고요. 더 먼 게 Q다. 이거 다 지금 문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얘가 F인데 초고차항 계수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3x 제곱으로 출발하는 그런 놈이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에서 보면요, gx는 초고차항 계수가 음수 마이너스 2여서 위로 블록인데요, 이 P에서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난대, 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gx라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폭이 조금 더 넓겠지. 초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F보다 작으니까 조금 더 넓은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X와 접한다. 그런 얘기들이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족권 보시면 P의 X좌표랑 Q의 X좌표 5P 대 5Q가 1대 3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원점이니까 5P 대 5Q가 1대 3이다. 자, 이 가족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족권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봐봐. 우리가 이 함수의 관계에서 잘 들어봐. 이 기울어지는 사선의 길이가 궁금한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차함수의 개념을 이제 배웠으니까 함수끼리의 관계를 볼 때는 x 좌표끼리 분석을 하는 거고 결과값끼리 분석을 하는데, 이런 삐딱한 선분의 길이를 분석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1대 3이라는 정보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여기가 지금 1대 3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 좌표의 차이끼리도 당연히 1대 3이 나옵니다. 결과 이 높이끼리도 여기가 3이면요, 여기가 1이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선의 길이는 전혀 쓸데가 없다는 거죠. 1대 3을 준 건 요 원점과 P의 x좌표의 차이랑 원점과 Q의 x좌표의 차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 3이고, 그 말은 P의 x좌표를 지금 물어봤단 말이야. 이 문제에서 내가 P의 x좌표를 예를 들어 그냥 K라고 설정한다면 Q의 x좌표가 3K다. 당연히 0보다 큰 어떤 K를 잡아볼게요. 일사분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걸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절대로 이 사선의 길이 쓸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다분명히서 x좌표의 차이, x좌표가 1대 3이다. 하나를 원점으로 설정했으니까 얘는 k고요. 대부분 y좌표가 얼마일까요? 이 p의 k가 k겠죠. y는 x 선상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q라는 것도 이 y는 x 선상에 있으니까 3k가 3k겠죠. 요거를 파악을 하셨으면 이제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해볼게.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fx, 식을 이제 다 알아냈으니까, 자, fx는 한번 해봅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3이고, 자, 식 작성할 때 우리 함수끼리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이 상황을 보고
자, 똑바로 들어, 지우. 지금 이 그림을 보고 fx랑 gx식을 못 쓰면 중간고사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지. 중간고사 때 배웠던 내용들 하나라도 까먹으면 이 학기 시험 잘못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y는 x와의 관계, f와 얘와의 관계를 줬고 g와 얘와의 관계를 줬으니까 이놈과 여기서 만납니다. 가지고 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차 계수가 3이니까 k에서 만나고요. 3K에서 만납니다. fx 누구랑? x랑. fx는 K에서 만나고 3K에서 만나 누구랑? y는 x랑요.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줬는데 얘는 어디서 만나? y는 x랑 여기 K에서 두 번 만나요.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x-K에서 두 번 만납니다. 누구랑? x랑. gx의 값은 이렇게 잡히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k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라서 하나의 정보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박스 바로 밑에 fx 더하기 자 f 더하기 g가 0보다 크다라는 놈의 해가 모든 실수돼. 이게 절대 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이 f랑 g 두 개의 식을 가지고 f랑 g랑 더한 다음에 이 분식을 완성을 시켜보면요. 이거 내가 좀 정리를 해왔으니까 너희들이 집에서 계산을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면 얘가 지금 x제곱에 f랑 g를 실제로 이거 전개한 다음에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2배의 1-4k, 1-4k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7k 제곱이 0 이상입니다. 라는 게 절대 분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f랑 g 더한 게 0 이상이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리고 이거 절대 분식, 항 부등식 나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림 그려야 되는 거죠. 항상 어쩌고입니다. 항상 어쩌고입니다. 아니면 어떨 때만 됩니다. 뭐 어떤 문제건 간에 부등식 문제, 2차 부등식 문제 나오면 그림 그려서 파악하셔야 되겠죠. 얘는 아래로 볼록인 놈이고 x축이 어떤 식으로 와야 돼?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넉넉하게 아래쪽에 있는 이런 위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 부등식은 뭐 x자리에 어떤 실수를 쳐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부터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 조건과 판별식 조건 두 개를 뽑아낼 수 있는데 최고차항 개수는 이미 양수로 잡혀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얘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게 K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고요. 그 K에 대한 범위를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시면 9분의 4-√7 이상 9분의 4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래 공식을 통해서 부분을 구해서 그 사이에 낑겨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분의 4 플러스 루트 7이 되겠지. 지금 P의 X좌표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 맥시멈 값은 9분의 4 플러스 루트 7입니다. 근데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23번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뭐가 쉬운 거냐? 관계를 지금 다 알려줬는데 대신에 첫 번째 포인트 얘를 파악을 했는가? X좌표 1의 차이가 1대 3이라는 걸 파악했는가? 식작성하는 거는 다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어. 진짜 이거는 못하면은 이건 지금 당장 기말고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수학의 악락의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걸 식작성을 못하면 꼭 지금 톡으로 내가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중간고사 범위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도 기말고사 범위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한다 할 수 있겠죠. 시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한 번은 끝났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답을 하셔야 되고 오늘 그러니까 일정 점수가 안 되는 친구들은 남겨서 오답을 좀 시키고 했는데 오늘 첫 시험이니까 너희들 스스로 좀 판단을 하기 좀 할게. 내가 이따가 이 2부 시험, 2부 타임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코칭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남아서 사실에서 오답을 오늘 본 거라도 조금 해놓고 가겠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공부하고 가세요. 오늘은 좀 선택을 할게요. 다음부터는 선택이 아닙니다.
21번이고요. 21번은 중요 표시를 굉장히 많이 해놓으셔야 되고, 이거는 분명히 얘기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20번 반복해서 풀어봐도 됩니다. 20번 풀어보세요. 20번 풀어보시고, 왜 20번을 풀어보라고 했냐면 이 문제 자체가 내가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그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 손도 그래요. 21번째. 뭐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 하나하나를 곱씹어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1번 상황은 내가 여기다가 그려놨는데 많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이거 다 풀지 않을 거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해줄게요. 이거.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1학기가 지금 3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사회, 과학, 미치, 이렇게 과목수들이 지금 여기에 사회가 되고, 뭐 과목명이 중요한 건 아니지. 지금 과학수도 4과목이고요. 여기 4과목이고요. 사회도 4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기하와 그 외에 2과목이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밑에 박스 첫 번째 점에 기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여기 지금 2과목이 있고 2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 줄 보시죠. 맨 위에 수강 신청할 건데요. 가조건을 봅시다. 가조건이 스타트예요. 학기마다 여기 전체 중에서 1학기 전체 중에서 4개 뽑고 4개 뽑아가지고 들을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라고 하는 거냐면 1학기 4, 2학기 4. 네, 이거 뭐 쓸 건가요? 구성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구성 후에 구체적인 과목을 선택하는 걸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무조건 구성을 먼저 했습니다. 어떤 과목으로 내 과목을 채울 건지, 어떤 과목들로 내 과목을 채울 건지 그 구성을 먼저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구성 후에 선택. 수업 시간에 아주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구성 후에 선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절대 과목을 구체적으로 뭘 쓸까 이 생각을 절대로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구성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같은 과목은 한 번만 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뭐 해당 사항이 사실 미술체육밖에 없어. 이 1학기 때도 있고 2학기 때도 있는 게 미술체육만 운동과 건강이 있고요. 얘도 미술매체 이렇게 2개가 다 있는데, 근데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박스 맨 밑에 쪽에 체육과 미술은 1년 통틀어서 하나만 보면 돼. 이게 4과목이 이렇게 있고 얘 모르면 2학기 때는 얘 못 쓰고 이런 조건이 있었지만 사실상 시작되기 없는 조건이었던 거지. 전혀 불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맨 위쪽 박스 나 조건은 이 문제는 없어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박스로 가시면 첫 번째 점 볼게요. 자, 첫 번째 점을 봤을 때 1년 동안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얘네들을 3개를 묶어서 얘기하죠. 이 3개를 그래서 뭔가 한문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뉘앙스나 중에서 기하를 포함해서 2과목을 들래. 그게 무슨 말이야? 기하가 지금 2학기밖에 없잖아. 이 말은 우리 총 8과목을 들을 건데 여기에서는 2과목을 들을 거야. 근데 기하는 반드시 들으라고 했어요. 기하를 포함해서 2과목. 그러면 나머지 5개 중에 하나를 더 고르세요. 1학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를 듣던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듣지 말고 기하를 포함해서 여기서 하나 골라서 2학기에 2개를 듣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지. 그럼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기하는 경우 없는 놈입니다. 기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2학기에 있는 기하를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이 구성을 할 때도 1학기에 어떻게 듣겠습니다, 2학기에 어떻게 듣겠습니다 구성을 짤 거 아니야. 2학기에 기하는 이미 반드시 들어있는 겁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선택지가 없는 거지. 내 필요로는 경우 없는 놈이에요. 얘는 더 이상 기하를 가지고 뭔가 따질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박아놓으면 끝입니다. 그럼 첫 번째 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기하가 박혀있는 상황에서 여기 5개 중에서 하나를 더 고르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기마다 적어도 2개 이상의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하고 좀 마칠 건데요. 이 적어도 조건이 나왔죠? 네,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간접적으로 풉니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적어도는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뭐 좀 도움이 되는 얘기로 한번 해보면, 이 적어도라는 조건이, 이 조건이 주를 이룰 때, 여기 주일 때, 이 조건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 조건만 어떻게 해결하면 문제가 끝날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간접이 조금 더 쉽게끔 문제가 자주 출 때가 됩니다. 간접이 간접풀이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간접적인 생각, 반대 사건으로 돌리면 조금 더 케이스가 적게끔 설정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적어도 어쩌고가 메인이 아니야. 이거 말고도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점만 봐도 뭐 3개에다가 위에 가족권까지 있으니까 여러 개 하나하나를 다 조건으로 본다면 3개, 4개 이상이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적어도는 그 중에 하나죠.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 적어도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얘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직접이 조금 더 낫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봐봐. 왜 이렇게 얘를 반대로 바꾸는 게 더 어려운지를 너희들이 느껴야 돼.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거 적어도 두 개를 들래. 그러면 봐봐. 내가 1학기에 적어도 2개 이상, 2학기 그리고 end예요. end. 2학기에도 적어도 2개 이상. 이걸 너희들이 간접적으로 이제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 1학기에 0 아니면 1, 여기도 0 아니면 1을 두는데 문제는 이게 또는으로 바뀌어요. 정반대 상황으로 돌리면 또는으로 되기 때문에 분석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0과목이나 한 과목 들으면서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게끔 케이스 하나, 여기가 0이나 하나 들으면서 여기 신경 안 쓰고 두 번째 케이스, 그리고 중국까지 빼줘야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그리고 이거 돌달 맞추시키는 건 두 번 다 반영이 됐을 거니까 중국도 빼줘야 되겠죠?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룰 때 엔드가 훨씬 다루기가 쉬워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간접적으로 돌리는 풀이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과학도 직접적으로 분석할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과학 하나, 과학 2개, 과학 하나, 과학 2개 이렇게 깔아두고 갈 거란 얘기지. 내가 직접 분석할 거니까 적어도 2개씩 들어야 된다. 그럼 2개씩 깔아놓고 이제 나머지 몇 자리 남았죠? 3자리 남았어요. 3자리 남았지. 이 학기에 1자리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학기에 2자리 남았죠? 총 3자리에다가 아직 안 써먹은 정보가 하나 있어요. 지금 국수형 중에 기하를 뺀 나머지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술체육을 통틀어서 1년 동안 하나를 뽑아야 돼. 그럼 이 나머지 3자리에는 국수형 중에 뭐 하나가 어딘가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잠깐 써볼게. 하나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체육 미술도 1학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체육 미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웠던 포인트가 뭐예요? 한 자리가 남아. 기본 구성을 다 맞췄더니 한 자리가 남아.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한 자리는 뭘로 치울까? 여기 다 썼어. 이게 더 이상 쓸 수 없어. 하나만 쓰라고 했으니까 썼어요. 수영도 기하를 포함해서 2개 쓰라고 했으니까 따라놨고 하나 썼어요. 더 이상 쓸 수 없어.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사회 아니면 과학이에요. 2개씩 깔아놨기 때문에 여유분 2과목씩 남아있는 거고, 사회에 대한 조건은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한 자리를 이제 사회를 하나 쓸 거냐, 과학을 하나 쓸 거냐로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또 이제 어려웠던 건 이렇게 케이스 나눈 거야. 이거 첫 번째 케이스야. 마지막 한 자리를 사회로 쓰면서 요거 3개 자리 바꿔가면서 얘네들 선택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 과학을 쓸 건데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문제인데, 자 여기서도 구성부의 선택의 논리가 들어갑니다. 봐봐. 내가 이 한 자리를 과학을 쓰고 사회를 안 쓰고 과학을 쓰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이거 애초에 과학을 3과목을 깔겠다라고 봐야 돼.
두 과목을 갖다 꽂은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 한 과목을 꽂을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이중 계산의 오류를 감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과학 중에 세 개를 고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건 일괄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두 개를 먼저 배치해 놓고 남은 것 중에 하나를 깔게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애초에 내가 과학을 1학기에 두 과목 아니면 그리고 2학기에 세 과목 아니면 과학을 1학기에 세 과목 2학기에 두 과목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고 이 두 번째 케이스 안에서 사실상 진짜 두 개의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사실 이런 얘기였죠. 과학을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얘는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할까? 1학기 때도 두 과목이고요. 2학기 때도 과학은 딱 두 과목만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지. 과학을 안 쓰고 사회를 쓰겠다는 얘기는 과학 둘둘 뭐 과학을 쓰겠다라고 했으면 그 과학 한 과목을 여기다 채워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채워놓을 수도 있으니까 과학 두 개, 세 개 아니면 세 개, 두 개.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너희들의 가장 큰 틀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둘둘 쓸 거냐, 둘셋 쓸 거냐, 셋둘 쓸 거냐. 이게 맞죠. 이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놓잖아.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난이도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어려운 문제가 너희들이 겪지 못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요. 그것들 중에서 나는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번은 아까 얘기했죠? 21번이니까 21번 봅시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답이 96이거든? 이 96을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낼 수 있으면 내가 경우의 수적으로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구나. 케이스를 이렇게 끌고 와서 얘가 몇 개고요, 몇 개고요, 몇 개고요 다 더한 다음에 이 문제는 뭐 28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눈 결과가 96인데 그걸 답을 내신 친구들은 공부 잘 됐구나, 실력이 올라갔구나 판단하시면 되고 안 나온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핵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전화를 해도 알려줄 테니까 어디서 잘못된 건지 코칭을 다 해줄 테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 세 가지 각각 얼마씩 나오는지 그리고 왜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지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숙제는 오답하고 우리 이번 주간 숙제가 5라운드까지였는데 5라운드를 오늘 수업 시간에 하나 했으니까 이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지?